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현대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내 단련을 받으며 일을 배운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든 또 무슨 일을 하든 해낼 수 있다. 이 말은요, 그만큼 일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자긍심이겠지만 반대로 일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혹독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1958년에 있었던 오산 비행장 활주로 포장 공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1958년 정주영의 현대건설은 오산 비행장 활주로 포장 공사를 수주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미 공군 측은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배처 플랜트라는 설비를 콘크리트 믹싱 과정에서 사용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의 권기태는 배처 플랜트를 쓰고 있다는 유섬의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고. 가만. 저기 담 너머로 보이는 저게 배처 플랜트 모양이구만. 밑으로 믹싱된 콘크리트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니. 그는 배처 플랜트로 보이는 설비를 확인하고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한쪽 구석에 몸을 숨겼다. 여기서 보면 저쪽에선 모르겠지? 그러고는 준비해간 스케치북을 펼치고 배처 플랜트를 스케치해 나가기 시작했다. 유섬 건물 건설 현장 한쪽에 숨어 배처 플랜트를 몰래 스케치해온 권기태. 그는 그것을 정주영 앞에 내놓았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 배처 플랜트라는 거야? 예.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응? 어이, 김영주. 예, 형님. 잘래, 이것 좀 봐봐. 이게 뭔 줄 알겠어? 글쎄요, 잘. 김영주 이 친구가 말이야, 기계 박사인데, 이 친구가 봐도 모르겠다면은, 이거 문제 아니야? 어? 자네가 한번 설명해봐.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 맨 위에 이 부분요. 응. 여기에 자갈과 시멘트와 모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그리고 그 밑에 다이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요. 이걸 돌리면 자갈, 시멘트, 모래가 쏟아져 나오고 그 옆에 물 계량조가 있어서 물이 섞이는 원리죠. 그래? 아니, 그럼 이 기둥은 뭔가? 이건 배처 플랜트를 지지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요. 여기서 믹싱된 콘크리트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자네? 이거 어디서 그렸어? 공사장 담벼락을 타고 올라갔어요. 한쪽에 숨어서 몰래 그렸습니다. 들킬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지. 왜? 예? 왜 몰래 그렸냐고? 그건 들킬까봐요. 누구한테? 예?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한테요.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배처 플랜트 좀 보고 그려간다고 자네를 잡아간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봐봐. 이 그림에 누구한테 들킬지 몰라서 조급하게 그린 티가 나잖아. 어? 자네가 뭐 물건을 훔쳐갔어? 아닙니다. 미국 건설 회사보다도 기술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한 건설 회사에서 기술을 배우러 간 거야. 훔치러 간 게 아니고. 응? 다시 해와. 이번엔 아주 떳떳하게 협조를 구해서 해와. 사장님. 다시 해와, 글쎄. 사장님. 아니, 누가 김홍도나 장승업이처럼 그려오래? 알아는 먹게, 응? 우리가 이걸 보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알아는 먹게 그려와야 할 거 아니야? 김영주. 예, 형님. 권기태하고 같이 가서
이번엔 제대로 보고 그려와. 알았어? 그게, 해와, 무조건. 알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유섬 건물을 짓고 있는 신축공사장으로 간다. 저기 보이는 거, 저게 배처 플랜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가까이 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유솜에 근무하는 대학 선배한테 견학 부탁을 해놓았습니다만, 그 선배도 워낙에 말단이라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기다릴까요? 그럴 거 뭐 있어요. 사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물건 훔치러 온 것도 아닌데. 정정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도움을 좀 청해봅시다. 뭡니까? 우리는 현대건설 소속의 직원들입니다만, 견학을 좀 할 수 있을까 해서요. 견학? 유솜에 근무하는 미스터 김한테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여기 건설 현장 견학을 좀 부탁해 두었는데요. 유섬, 우리한테 건물 지어달라 발주한 거고, 여기 책임자, 나입니다.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배처 플랜트라는 기계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산 비행장에 활주로 포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계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건 당신 사정이고, 가요! 가! 일단 여기서는 이 사람 시선을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람 시선을 끌 테니 전무님은 최대한 배처 플랜트 가까이 가서 좀 보십시오. 아니, 이 사람이 그러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다른 경로를 알아봅시다. 여기 건설 현장에서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어차피 시간도 없는데 제대로 못 보고 가면 정 사장님한테 더 큰 봉변을 당할 겁니다. 여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어서요. 어서! 자,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정말 어렵게 해서 배처 플랜트라는 기계를 구경하고 결국은 만들어내서 오산 비행장 활주로 공사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 정말 모시기 힘든 상사 아닙니까? 안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분, 무조건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한편 생각해보면요, 그때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건설을 해야 했습니다.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집념, 그것이 원동력일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삼성은 공채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뽑은 가운데 삼성그룹의 기업 인수는 어지러울 정도로 엄청났다. 삼성 50년사 가운데 일부분. 1958년 삼성은 은행 부채로 부실해진 한국타이어를 이양구, 배동환과 공동으로 인수했다. 처음 주식 지분은 3인이 공히 33%였으나 이양구가 후일 손을 떼면서 삼성의 지분은 49.5%로 늘었다. 한국타이어는 강경옥이 경영하던 회사로 1957년 ICA 원조 35만 달러를 들여 시설 보수를 끝냈다. 그러나 협소한 국내 시장을 무시한 과잉 투자가 원인이 되어 부실 기업이 된 것이다. 삼성은 또한 경영 미숙으로 부실해진 삼척시멘트를 이양구와 50%씩 투자, 1958년 1월에 인수하였으며 1957년 8월에는 천일증권을, 1958년 12월에는 동일방직을, 그리고 같은 시기에 호남비료공업 주식 45%를 매입하였다. 그렇다면 1950년대 말 삼성이 이토록 많은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어서 오십시오, 이병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지를 이래 불러주시가 감사합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은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1957년 하반기의 어느 날이다. 조용히 막 그러고 끼니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십니다. 이병철 사장님께서도 흥업은행의 주식 공매에 참여를 하셨더군요. 아, 예, 뭐 당연히 참여를 했습니다. 해방 당시 시중은행은 조흥, 상업, 상공, 저축, 신탁은행이었다. 그 가운데 상공은행과 신탁은행은 합병을 해 1954년 흥업은행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번 은행주 민간 불화에는 삼성 이외에도 삼호, 개풍, 조선제분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산업의 설경동 사장이나 조선제분의 유석준 사장, 삼호방직의 정재호 사장. 이분들 모두 대단한 분들인데 제가 감히 명함을 좀 내밀었습니다. 뭐 좀 자세하죠. 귀한 분이라고 제가 특별히 신경을 좀 쓰라했는데. 긴한 이야기라 이야기나 끝을 내고 하십시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긴히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실력 있는 기업들이 흥업은행에 불화를 신청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실력 있는 기업이 흥업은행을 가져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하셔야겠죠. 해서 이런 거 여쭤봐도 될란가 몰라도 우리 삼성의 영찰 순위가 3번째입니다. 그럼 뭐 쉽지 않겠네요. 그러나 정부에서 봤을 때 응찰 가격면에서 말입니다. 예. 삼성이 위에 두 기업과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예. 그리고 삼성이 다른 두 기업보다 자본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도 능력이 뛰어나서 정부는 삼성이 그러니까 이병철 사장께서 흥업은행을 인수해 주셨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요. 저야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50년사의 기록이다. 흥업은행의 자기 자본은 15억 환이었으나 신탁주 20억 환을 합하여 자산이 모두 35억 환이었다. 삼성 이외에도 몇몇 기업들이 공매에 참가했고 삼성의 응찰가는 3위였다. 정부의 주당 사정 가격은 1,300환이었다. 그러나 이들 응찰자의 주수는 불과 50주, 100주였다. 시중은행의 주식 매각에 있어서 실력 있는 기업인이 불화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정부가 삼성의 흥업은행의 주식을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삼성은 낙찰에 빠진 잔여주까지 모두 합해 흥업은행의 83%를 가진 최대 주주로 부상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삼성은 조흥은행의 주식 55%도 매입했다. 게다가 이병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흥업은행 신탁부는 상업은행의 주식도 33% 확보하고 있었다. 결국 삼성은 국내 최대의 은행 주주가 되면서 저리로 은행 자금을 활용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기업 인수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쉬울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중은행들은 해방 전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상당수 부실 채권이 쌓였고 또 이자 수입도 끊기면서 은행마저 부실화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은행의 민간 불화를 결정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950년대 말이 돼서야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삼성이 시중은행의 최대 주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렵고 복잡한 말씀을 왜 드리는 걸까요? 흥업은행 하나만 놓고 볼 때 최고의
낙찰가를 적어낸 기업이 아님에도 삼성이 불화를 받습니다. 삼성 50년사에서는 정부의 권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로부터 그런 공고, 어떤 의미로는 그런 특혜를 받아낼 만큼 이병철 회장의 사업수단은 무르익어 있었다, 이런 유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